자, 시작합시다. 유형 8하고 주제 8하고 주제 9는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 보면 자원이 나옵니다. 자원. 그래서 일단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원 단원은요 구분이 되는 게 이렇게 되죠. 자원이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일반 자원이 있고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그냥 제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자원, 이렇게 나뉩니다. 그 일반 자원에 해당하는 게 순서대로 하면은 뭐 나옵니까? 처음에 지하 자원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 뭐 나옵니까? 토양 자원. 그 다음에 수자원, 해양 자원. 원래는 편성상으로는 대기 자원도 있어요. 뭐도 있다고? 대기 자원도 있다. 이 중에서 이미 앞에서 좀 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요 놈이죠. 수자원은 했어요. 그죠? 수자원은 지금 6월 대비 수업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죠? 했고. 특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지하 자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원 요 파트를 좀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토양 자원은 보니까 난 솔직히 얘는 좀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을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토양입니다. 매년 한 번씩 나왔더라고요. 무조건. 토양은 정리해보면 이래 되죠. 물어보는 게 뻔하죠. 뭐 물어봅니까? 일단 성숙하다라는 것은 뭐죠? 완성, 거의 이제 더 이상 뭐 포함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단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거 하나. 두 번째, 매년 반드시 물어보는 게 뭐다? 생성 순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 이래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느냐 하면, 자, 유기물이나 생명활동 물질이 많은 곳은 표토, 그죠? 그 다음에 금속 성분이나 점토 광물이 많은 게 심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토양 관련해서 문제점. 지난번에 멱살 안 잡혔나? 이 씨발놈아. 어? 조심해라. 둘 다. 알았지? 기어의 본성을 저는 녹화해서 올릴 때 편집 안 하죠.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때 씩 쪼개더니 시선 방향도 지금 카메라 방향하고 거의 일치하잖아.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새끼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양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토양에서의 문제점 두 가지죠. 뭡니까? 유실, 그리고 산성화. 됐죠. 유실은 대책이 뭐 이제 그 자체 단원에서만 얘기하면 다락론, 뭐 사방댐 이래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학기 돼서 3단원, 환경단원을 하면은 토양 오염이라든가 토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제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범위가 커집니다. 커지게 되면 토양에 관련해가지고 해결책은 거의 대부분 하나로 귀결돼요. 너무 많이 씌우는데. 됐어요? 됐습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질소나 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인공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요, 산성비가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대한 대책은 뭐 자연 퇴비를 좀 많이 쓰자 이런 거고, 두 번째 거에 대한 대책은 산성비 내리는 거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으려면은 대기오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솔직히 이제 3단은 넘어가는 거고 내렸어. 어쩔 수 없이 내렸어. 사후 대책으로 탄산칼슘을 뿌려가지고 중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토양자원은 그 정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해양자원은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데 2개 나오죠? 뭐 물어봅니까? 얘는 첫 번째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그죠? 불타는 얼음. 그죠?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망가니즈 단계. 그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얘들 둘이는 어느 자원에 분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원래? 지하 자원이죠. 그죠? 지하 자원은 분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 자원은 첫 번째 광물 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요? 에너지 자원인데 주의할 점이 새롭게 발견된 차세대 에너지원은 맞아요. 그죠? 새롭게 발견됐죠. 그런데 차세대 에너지원 그러면 대부분 뭐가 같이 연결돼서 말이 많이 나옵니까? 친환경인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절대 친환경은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로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시키면은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하고요. 그죠? 그 다음 망가니즈 단계는 어디에 해당한다? 광물 자원에 해당한다. 광물은 다시 어떻게 나뉘죠?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광물 자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 자원은 전부 다 광상이라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광상. 이게 이제 농집되어 있는 곳이죠, 장소. 생성되는 원리에 따라서는 화성, 변성, 퇴적. 주의할 점은 금속 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성 광상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적 광상인 경우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런 것들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금속 광물 자원을 얻는 과정 많이 물어보죠. 일단 외워야 되는 거는 제일 4단계 정도는 외우셔야 되죠. 뭡니까? 첫 번째 탐광, 그 다음에 채광, 선광, 마지막에 재련. 사실 금속 광물 자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정도 비슷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에너지 자원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대부분 그 석유, 석탄은 퇴적 광상입니다. 뭐라고? 퇴적 광상입니다. 탐광. 그 다음에 가서 끄집어내야 되죠. 원유 채취. 맞아요. 근데 이제 선광이라는 과정과 재련이라는 과정을 짬뽕시키면 원유는 끄집어냈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이거죠. 우리가 쓰는 거는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섞여 있으니까 굳이 이제 이름 붙이자면 정제. 뭐라고요? 정제 과정.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재련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물질 중에 조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고령토입니다. 누구? 고령토하고 고령토가 조금 더 풍화작용을 받으면은 보크사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보크사이트는 일반적으로 뭘로 활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재련을 해서 결국 알루미늄을 얻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보크사이트는 금속광물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류법은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좀 납득치는 않아요. 뭐 갑자기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고령토는 일반적으로 재련 과정을 해서 알루미늄을 넣지는 않고 그 자체로 뭘 합니까? 도자기를 만드니까 비금속 광물 자원으로 분류한다. 이런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자원은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지구계 형성 과정이나 지구계의 구성에서 3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 원리, 발전 방식, 그 다음에 뭐 예측 가능성, 뭐 이런 정도로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걸로 하자면 일단 태양이 있고요. 그죠? 태양 에너지,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파력, 풍력, 그 다음에 지열, 마지막으로 조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유형 8 한번 보겠습니다. H21406-03 3개가 있는데요.
분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분류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H21406-03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분류표에서 A, B, C라는 것을 지정을 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C는 에너지 자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A, B, C가 각각 뭐에 해당하는지를 갖다가 아마 지하 자원을 분류하는 내용일 겁니다. 보통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면. 그럼 에너지 자원이다라고 하려면은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습니까? 석탄, 석유, 뭐 천연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네 개를 전부 두드러 엎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화석연료로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철광석. 철광석은 엄밀히 얘기하면 철이 아니라 어떤 상태다? 철광석 자체는 재련 이전 상태니까 산화철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적철석이나 자철석 형태다. 그럼 철광석이 포함되는 것은 금속 광물 자원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석회석은 탄산칼슘입니다. 그죠? 재련 과정을 통해왔는데 아니죠. 비금속 광물이니까. 이거는 B의 석회석 그래서 돼 있으니까 B는 아마 비금속 광물 자원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죠? 석회석은 재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H21506-06 문장이 무려 6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시된 것도 제가 같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석회석과 고령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석회석과 고령토가 무슨 광물이다? 비금속이다. 따라서 재련 과정은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네요. 뭐 광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광산 구분이 필요하다. 잠깐. 타임. 이것도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없다. 저 상황에 욕까지 하면 안 되지. 그럼 쓰레기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실컷 촬영 다 해놨는데 전체가 통으로 안 날라간 게 있어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안 써도 자체적으로 좀 내장 마이크가 있는데, 안 쓰니까 잡음이 많이 들어요. 용주 지키는 내용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퇴적 광상에서는 비금속 광물만 산출된다. 아니죠. 금속 광물도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광상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암석과 광물이 풍화 침식작용, 동그라미 하나 물어보자. 풍화 침식작용은 에너지원이 뭡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직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직권 혹은 암석과 광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뭐라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근데 이 풍화 침식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뭐다? 표면에서만 일어나고 태양 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게 보시면 퇴적 광상인데요. 석회석, 고령토, 자철석 동그라미 치세요. 자철석은 철광석의 일종이죠. 적철석도 있고.
퇴적 광상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각에 있는 광물이 열 또는 압력을 받았다. 뭐다? 변성 광상입니다. 그죠? 흑연, 활석, 성면 등이 산출된다 돼 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거의 뭐 흑연 외에는 잘 안 나옵니다. 됐죠? 변성 광상. 하나 더 내자면 이 정도 있죠. 보석류. 뭐라고요? 보석류는 거의 대부분 변성 광상 되겠습니다. 기금속 말고 보석, 뭐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마로부터 광물이 점출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화성 광상인데 철, 니켈, 백금 등이 산출된다. 대부분 금속 광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21606-02에 보시면 A는 금속 광물 자원이다. B는 화성 광상에서 나타난다. C는 도자기의 원료로 사용된다. 도자기의 원료는 뭡니까? 고령토 그 정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하 자원에 대한 문제는 형태가 이 분류도 있죠. 뭐 처음에 뭐 이래 한 3개 줘놔놓고 마른 목골에다가 질문 던져놓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성 광상인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류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9 보겠습니다. H21406-05 세 가지 있는데요. 가는 발전량 예측이 가장 쉬운 발전 방식이다. 이거는 쉽다 어렵다로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잘 안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그때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근원 에너지가 태양이냐 조력이냐 지구 내부냐 이 중에서 가장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예측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안 나올 수 있는 게 태양에 관련된 겁니다. 맞아요? 태양, 풍력, 화력 이런 것들이죠. 조력이나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것은 거의 대부분 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요.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리한 발전 방식이다. 이런 게 있나?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유리해요. 이거는 잘 없는데 반대인 경우는 좀 있죠. 뭐죠? 대표적인 지열입니다. 그죠? 밑에 지금 뭐 불불 끓고 있으니까. 그 다음 저도 솔직히 일본 근처의 바다가 밀물 썰물이 심하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력이나 조류 발전을 하기 좋은 곳은 어디다? 서해안이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동해보다 황해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조력 발전을 얘기하는 거겠다. 제주 앞바다에서 하기 좋은 건 뭘까? 제주 앞바다. 풍력이나 화력이겠죠. 파도가 많이 치니까. 내가 파도가 정말 1년 365일 거의 대부분 파도가 심하네라고 느낀 게 제주도의 우도 압니까? 우도 가는 그 항구에 보면 거기는 뭐 늘상 파도가 잔잔한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뭐 화력 발전 하나 세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2-1506-01 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식이다. 이게 뭘까요? 풍력이죠. 풍력. 나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약이 있다. 시간의 영향을 받는 거는 태양과 관련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조력도 시간의 영향을 받죠. 왜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늘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장소의 제약을 받는 거는요. 조력도 장소의 제약은 받아요. 동해 말고 서해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지열도 사실은 장소의 제약을 받죠. 그죠? 풍력도 시간과 장소의 그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좀 없는 건 뭡니까? 뭘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다 좀 적용될 만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태양에 관련된 거는 뭐에 관련된 거는? 태양에 관련된 거는 시간은 우리가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햇빛이 그러니까 굳이 날씨가 흐린 날씨에 비해서 맑은 날씨가 많은 곳이면 태양은 사실 어디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어디든 태양빛이 비추는 곳이면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나다는 모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요즘 유행하는 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랍니다.
ESD. 작년에 과학 페스티벌 할 때 제목에 ESD라는 게 있었죠. 인류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6-04 세개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주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다. 우리나라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유리하다.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총 9개 문장이 있죠. 친환경 에너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2014, 2015, 2016 각각 1년에 각각 한 번씩은 문제가 났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 문장 9개를 쭉 보시면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죠? 맞습니까? 거기에다 하나 필기합시다. 원래 고3 포인트하고 고2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고3 수능에서는 주로 친환경 에너지가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었는데 2학년 과정에서는 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동안 3년 동안 나왔는 걸로 보자면 일단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건 누구? 지금 쭉 보니까 이 중에서 조력이죠. 동해, 황해 자꾸 비교해서 찾는 게 한 2개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느낌상 풍력하고 파력이, 그러니까 풍력이 좀 많이 나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람에 대한 내용. 맞아요? 그 2개를 이용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력에 비해서 예측 가능이 좀 어렵잖아, 그제? 그래서 예측 가능성 여부에 대한 얘기까지 총 한 3개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대놓고 이제 문제 한번 찍어보는 거잖아. 그지? 이거 나와주면은 땡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혹시나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진짜 좀 한 번씩 허를 찌를 만한 게 친환경 에너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제로 조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는 발전 방식이 몇 개 있습니까? 2가지 있죠. 조력 발전이 있고 조류 발전인데 조력 발전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고? 해수면의 높이차. 그죠? 조류 발전은 너무 따지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무조건 뭐? 빠르게 흐르기만 하면 된다. 조류가. 맞아요. 그래서 조류 발전인 경우에, 그러니까 발전소 모양, 모식도를 보면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조력 발전은 댐이 있고, 조류 발전은 댐이 없다. 파도가 아니라니까. 파도는 뭐? 파도라는 말이 나왔으면 뭐다? 파력입니다. 알겠죠?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인지 태양열 발전인지를 구분할 때는 태양광 발전에는 항상 들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전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태양열 발전은 물 끓이는 장치가 있어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유일하게 발전의 원리가 다르죠. 태양광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놈들은 전부 전자기 유도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거고요. 터빈 돌리는 거죠. 태양광 발전만 뭐 지구학이니까 명칭은 안 나옵니다만은 물리하니까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시면 제 생각에 친환경 에너지하고 지하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원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춰야 됩니다. 알겠나? 잘 치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 선언했어요. 무슨 문제는 다 맞춰라. 자원. 자원이라 하면 지하자원도 있고 토양도 있고. 맞아요. 수자원은 진짜 강조 많이 했죠. 이용할 수 있는 총량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담수 총량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해수는 애초에 이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담수 중에서 애초에 손도 못 대는 유실량이 뭐라고? 증발입니다. 그죠? 자연 상태에서 이동량은 누가 제일 많다? 자연 상태에서 이동량은 지하수가 제일 많으나 이용량으로 보자면 결국 댐이 대부분이더라. 뭐 그런 거 구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이 됐건 물순환이 됐건 빠지는 놈은 빙하는 져야 됩니다. 그죠? 순환이 안 되고. 빙하를 이용해 목작하는 놈들도 있을 수 있는데 빙하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환경 문제에 대단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하이드레이트하고 망간당계야 뭐 나오는 게 뭐 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은 그 자원과 관련한 문제는 요번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문항을 확인한 다음 정오표가 나오죠.
여러분들 몇 학년 몇 반, 몇 번 틀렸다, 몇 번 틀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걸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몇 점을 맞았느냐는 중요치 않다.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의 핵심 포인트는 자원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원 관련한 문제가 총 한 내가 볼 때 한 3, 4문제 나오거든요. 3, 4문제면 최대 3, 4, 12에 2, 4, 8, 8에서 12점 정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등급이 한 3개가 왔다 갔다 하는 점수입니다. 그죠? 틀리면 죽여버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선택 안